양아치들이 뚱뚱한 학생을 조롱하며 폭탄처럼 생겼네라고 놀려댔지만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박민주는 제퍼슨 고등학교의 넓은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칠면조 샌드위치를 묵묵히 먹으며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한 속삭임과 낄낄거림을 애써 무시하려 했다. 17세인 그는 180cm의 키에 55kg이나 더 나가반 친구들에게 쉬운 놀림감이 되었다. 그들은 그의 덩치만 보고 그 내면의 사람은 보지 못했다. 둥근 얼굴에 비해 약간 작은 두꺼운 뿔테 안경과 조용하고 내성적인 태도는 그가 약하고 방어력이 없으며 완전히 무해하다는 인식을 더했다. 그는 원치 않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그러한 인식을 만들어 왔다. 반 친구들 중 아무도 몰랐던 것, 즉 그가 신중하게 구축한 익명성과 의도적인 자기 비하 뒤에 숨겨왔던 것은 박민준이 12살 때부터 역도와 스트롱맨 대회에서 훈련해왔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아버지 박철민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하여 여전히 국내 기록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전직 올림픽 역도 선수였는데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박민주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완전히 숨기는 법을 배웠다. 그의 가족은 아버지가 시의 프로축구팀 수석 트레이너로 자리를 옮기면서 불과 4개월 전에 제퍼슨 고등학교로 이사왔고 박민주는 배경에 섞여 이전 학교에서 그를 괴롭혔던 관심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바랐다. 그 희망은 첫날부터 잔인하게 깨졌다. 학교의 스타 쿼터백이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회적 계층의 왕인 최도현이 박민준을 자신의 개인적인 오락거리로 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도현은 박민준이 아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188cm의 탄탄한 근육,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 날카로운 푸른 눈, 그리고 교사들이 그의 잔인함을 눈감아주고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기꺼이 동참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카리스마까지.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집행자인 서태준 키 193cm의 농구선수로 잔인한 성향이 강하고 유리창을 깨는 듯한 웃음소리를 가졌다. 과 김민석 다부진 체격의 레슬링 선수로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굴욕시키는 것을 즐기는 만큼 운동 실력을 뽐내는 것을 즐겼다. 과 함께 다녔다. 저 혐오스러운 돼지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얼굴에 음식을 쑤셔 넣는 것 좀 봐. 최도현의 목소리가 구내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방의 절반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의도적으로 크게 말해 박민준의 외로운 식사에 최대한의 관심을 끌도록 고안되었다. 장담컨대 저 녀석은 하루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을 거야. 솔직히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박민준의 턱이 눈에 띄지 않게 굳어졌지만 그는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계속 음식을 먹으며 음식을 내려다보고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의 아버지는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그의 힘은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힘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항상 가르쳤다. 하지만 하루하루 계산된 굴욕이 더해질수록 그 철학은 끓는 물통 안의 압력처럼 그 안에서 분노가 쌓여감에 따라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서태준은 특유의 잔인함으로 꿀꿀거리는 소리를 과장되게 내며 그들의 테이블 전체를 악의적인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어쩌면 우리는 저 녀석을 엄격한 다이어트에 넣어야 할지도 몰라. 알잖아. 저 녀석을 위해서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 김민석? 우리 친구 박민준이 자제력을 배우도록 도와줘야 할까? 저 녀석은 확실히 자제력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김민석은 의도적으로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대답했다. 어쩌면 우리가 저 녀석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저 녀석이 여분의 살을 빼는데 정말 도움이 될 훌륭한 운동들을 몇 가지 알고 있거든. 구내식당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박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샌드위치를 천천히 다 먹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동정, 재미, 불편한 매혹이 뒤섞인 그 시선은 항상 이러한 공개적인 굴욕과 함께했다. 그의 반 친구들 중 일부는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불편해 보였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의 변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 다음 표적이 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 항상 더 쉬웠다. 정확히 이러한 종류의 괴롭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점심시간 감독관 김현숙 선생님은 마침 그 순간 앞에 벌어지고 있는 대치 상황에 깊이 몰두한 척하며 잡지에 깊이 빠져있는 척하며 편리하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주는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4개월 동안 대부분의 교사와 행정관들이 최도현을 상대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도현의 아버지는 학교 운동 프로그램의 주요 기부자일 뿐만 아니라 학교 이사회에 앉아 인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박민준이 일어나 쟁반과 가방을 조심스럽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챙겨 떠나려 하자 최도현의 발이 숙련된 정확성으로 뻗어나와 박민준의 발목을 걸어 앞으로 비틀거리게 했다. 그 큰 아이의 뛰어난 균형 감각은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수년간의 집중 훈련에 대한 증거였고 넘어지기 전에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었지만 최도현의 얼굴은 그의 표적이 굴욕적인 꼴사나운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으로 일그러졌다. 조심해 뚱땡가. 최도현은 가짜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비웃었다. 다치고 싶지 않겠지. 내 말은 넘어지는 것은 너처럼 상당한 크기의 사람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박민주는 한마디도 없이 얼굴이 수치심과 억눌린 분노로 타오르는 채로 걸어갔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다. 그는 4개월 동안 이러한 끊임없는 학대를 견뎌왔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그저 무시하면 결국 지루해져서 다른 표적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러나 최도현은 박민준의 침묵과 명백한 무력함을 억제하기보다는 격려로 받아들이고 매일 공격을 확대하는 것 같았다. 괴롭힘은 악성 그림자처럼 박민준의 일상생활 내내 따라다녔다. 수업 시간 사이에 복도에서 최도현과 그의 친구들은 뼈가 울리는 힘으로 박민준을 사물함에 어깨로 밀어 책을 바닥에 흩뿌렸고 다른 학생들은 2번 쳐다보지도 않고 그 위를 걸어갔다. 체육 수업 시간에는 끔찍한 정확도로 피구공을 그의 머리에 실수로 던지거나 항상 그가 팀에서 마지막으로 선택되도록 하여 다른 모든 사람이 선택되는 동안 혼자 굴욕을 당했다. 최악의 부분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끊임없는 굴욕, 그들이 그를 표적으로 삼을 때 모든 사람이 보고 녹화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의 고통을 학교 전체의 오락거리로 만드는 방식이었다. 박민준의 유일한 피난처는 학교 지하의 웨이트룸이었다.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는 보통 비어있는 건물에 잊혀진 구석이었다. 그는 체육교사의 어수선한 사무실에 걸려있는 열쇠를 발견했고 엄격한 훈련 루틴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닿는 차가운 강철에 익숙한 느낌은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를 제정신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것이었다. 웨이트룸에서 박민준은 완전히 제 세상에 있는 듯 어색하고 피해를 입은 뚱뚱한 아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모했다. 그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200kg 이상의 데드리프트를 할 수 있었고 상당한 체중의 벤치프레스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었으며 그의 고문자들을 충격적인 침묵에 빠뜨릴 수 있는 순수한 힘의 위협을 수행할 수 있었다. 헐렁한 옷 아래 숨겨진 그의 두꺼운 팔과 넓은 어깨는 수년간의 헌신적인 훈련을 통해 단단한 근육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고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말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존중하며 이 비밀을 숨겨두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힘에 따른 책임에 대해 분명히 말했다. 아들아,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너는 심지어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어. 단 한 번의 주먹으로 그들을 병원에 보내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만 싸워야 하고, 심지어 그때도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힘만 사용해야 한다. 너의 힘은 선물인 동시에 끔찍한 짐이기도 하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을 낙엽이 학교 창밖에서 눈부신 붉은색과 금색으로 변하는 10월 말의 추운 금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박민주는 특히 끔찍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최도현은 점심시간에 그의 머리 위로 초콜릿 우유 한 상자를 쏟아 옷과 머리를 흠뻑 적셨고, 구내 식당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서태준은 박민준이 덩치 때문에 비행기에서 2자리를 사야 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김민석은 박민준의 보기 흉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좌초된 고래 발견, 그린피스에 연락하세요 라는 캡션과 함께 게시했다. 박민준은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사물함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모퉁이에서 소란이 들렸다. 그가 다가가자 최도현과 그의 일당이 훨씬 더 작은 학생, 즉 젖은 몸으로 40kg도 채 나가지 않을 것 같은 토미 김이라는 신입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토미가 가방을 되찾기 위해 헛되이 뛰어오르자 진정한 아기를 품고 웃으며 그의 가방을 잔인한 주고받기 게임으로 던지고 있었다. 제발요. 토미는 절망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약이 필요해요. 그 안에 있어요. 약을 먹지 않으면 정말 아플 거예요. 최도연은 한 손으로 가방을 잡고 토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머리 위로 높이 들었다. 오, 약이 필요해? 마법의 단어가 뭐지? 꼬마 새우야? 제발요. 토미는 쉰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발 돌려주세요. 틀린 답이야. 최도연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의도적인 악의를 품고 가방을 근처 쓰레기통에 던졌다. 가방은 버려진 종이와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 단 한순간이 박민준의 내면에서 근본적인 것을 산산조각냈다. 4개월 동안 그는 자신의 학대를 개인적으로 견뎌냈고, 그것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고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드러낼 경우 닥칠 관심을 피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의 일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취약한 사람, 즉 진정으로 무방비 상태이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의 신중하게 유지된 자제력을 깨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만해. 박민주는 새로운 권위를 담아 말했고, 복도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놀라움에 멈춰서서 쳐다봤다. 그의 어조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 즉 조용한 힘이 있었고, 그것은 그의 주변 공간을 채우는 것 같았다. 최도현은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에는 기름이 물 위에 퍼지는 것처럼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오, 모두들 봐. 고래가 영웅놀이를 하고 싶어 하네. 정말 웃기군. 뭘 할 건데 우리 위에 앉을 거야. 뒤집어져서 엄청난 덩치로 우리를 짓밟을 거야. 서태준과 김민석은 맹렬한 기쁨으로 웃으며 최도현을 옆으로 밀어내며 약탈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박민준에게 다가갔다. 복도는 빠르게 학생들로 가득 찼고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들불처럼 학교 전체에 퍼졌다.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모두 박민준의 궁극적인 굴욕, 즉 뚱뚱한 아이가 마침내 받을 것을 받는 순간이라고 가정하고 녹화할 준비를 했다. 그냥 가, 뚱땡가. 김민석은 근육을 과시하고 그의 표적을 위협하기 위해 그림자 복싱을 하며 말했다.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다치기 전에 내 일이나 신경 써. 그러나 박민준은 떠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고 처음으로 사람들은 그에 대해 다른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자세는 더 똑발라졌고 그의 움직임은 더 유연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침착함, 그의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한 내면의 힘이 있었다.
토미에게 가방을 돌려줘. 박민주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낮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를 내버려둬. 이제 끝내. 최도현의 미소는 기대감으로 넓어졌다. 해보시지, 뚱땡가. 네가 해보는 것을 보고 싶어 죽겠어.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회자될 것이고 학년에서 학년으로 전해지는 전설이 될 것이다. 최도현은 첫 번째 주먹을 날렸고 그가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박민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겨냥한 맹렬한 헤이메이커였다. 그러나 박민준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그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머리를 약간 왼쪽으로 움직여 최도현의 주먹이 그의 귓가를 무해하게 지나가게 한 다음 최도현의 손목을 잡고 쿼터백이 충격과 고통으로 헐떡이게 만들었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 박민준은 여전히 침착하지만 이제는 틀림없는 권위와 간신히 억제된 힘을 담아 말했다. 최도현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애썼고 그의 얼굴은 노력과 커져가는 공포로 일그러졌지만 박민준의 소나기는 움직일 때마다 조여드는 강철 쇠뇌와 같았다. 그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몇 달 동안 괴롭혀왔던 이 뚱뚱한 아이가 어떻게든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두려움이 쿼터백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서태준과 김민석은 재빨리 움직여 친구를 도우려고 했지만 박민준은 그들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전히 최도현의 손목을 잡고 있던 박민준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뒤로 물러서서 옆으로 비켜서서 최도현 자신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최도현을 서태준에게 직접 비틀거리게 했다. 두 소녀는 총성과 같은 소리를 내며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며 사물함줄에 충돌했고 그들의 몸은 쇠붙이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김민석은 뒤에서 박민준을 잡으려고 애썼고 효과적이어야 할 레슬링 홀드로 큰 아이의 몸통을 감쌌다. 그러나 박민준은 단순히 어깨를 으쓱하고 체중을 옮겼고 김민석은 박민준의 두껍고 강력한 체격에 제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산을 레슬링하는 것과 같았다. 박민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김민석의 가슴에 거대한 손을 얹고 압도적인 힘을 과시할 만큼 충분한 압력을 가했다. 김민석의 눈은 그 단순한 몸짓에 담긴 믿을 수 없는 힘을 느꼈을 때 절대적인 충격으로 커졌다. 박민준이 사용하기로 선택하면 그의 갈비뼈를 쉽게 으스러뜨릴 수 있는 힘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민석은 박민준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다. 최도현은 당황함과 맹목적인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발버둥치며 일어섰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뚱땡가. 하지만 우리는 너와 끝난 게 아니야. 결코 끝난 게 아니라고. 아니, 끝났어. 박민준은 말했고 그의 어조에는 빽빽한 복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너는 토미와 끝났고 나와 끝났고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과 끝났어. 오늘로 끝이야. 최도현의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손가락 마디는 긴장으로 하얗게 변했다. 두고 볼 일이야, 괴물아. 그는 다시 박민준에게 달려들었고 이번에는 서태준이 바로 그의 뒤를 따라왔고 두 소년 모두 필사적인 분노로 움직였다. 그러나 박민준은 분노로 그 기술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더라도 정확히 이런 순간을 위해 수년간 훈련해왔다. 그는 유연한 우아함으로 최도현의 돌격을 피했고 농구 선수가 맹렬하게 휘두르는 서태준의 팔을 잡았다. 거의 힘들이지 않는 듯한 동작으로 박민준은 서태준을 완전히 땅에서 들어 올려 등에 세게 내려놓았고 그 충격으로 그의 폐에서 숨이 막혔다. 군중은 놀라움과 커져가는 두려움에 숨을 헐떡였다. 서태준은 키가 180cm가 넘고 체중이 90kg에 육박했지만 박민준은 마치 아무 무게도 나가지 않는 것처럼 그를 다루었다.
최도현은 충격에 휩싸여 마침내 자신이 몇 달 동안 자신의 표적을 재앙적으로 과소평가해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최도현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니. 박민주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냥 훈련일 뿐이야. 5년 동안 매일. 주변을 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김민석은 필사적인 레슬링 동작으로 옆에서 박민준을 태클하려고 했다. 그러나 박민준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고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김민석을 곰처럼 껴안고 근육질 레슬링 선수를 완전히 땅에서 들어 올리고 그의 요점을 명확하게 할 만큼만 세게 쥐었다. 김민석의 발은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며 얼굴이 힘과 두려움으로 붉게 변하면서 공중에서 무기력하게 매달렸다. 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도 너의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어. 박민주는 조용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침묵한 복도의 모든 구석까지 전달되었다. 나는 단 한 번의 쥐어짜기로 너를 병원에 보낼 수 있어. 내 말 알아듣겠어? 김민석은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박민주는 그를 부드럽게 내려놓았다. 레슬링 선수는 무릎을 꿇고 쓰러져 숨을 헐떡이며 새로 발견한 존경심과 원초적인 두려움이 뒤섞인 채 박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최도현은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그의 자신감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그의 얼굴은 그가 풀어놓은 것을 깨달았을 때 창백해졌다. 이건 끝난 게 아니야. 그는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 끝났어. 박민주는 절대적인 단호함으로 대답했다. 그는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토미의 가방을 꺼내 감사하는 신입생에게 건네주기 전에 조심스럽게 잔해를 털어냈다. 괜찮아, 토미? 토미는 간절히 고개를 끄덕이며 구명줄처럼 가방을 가슴에 꽉 쥐었다. 고마워요. 그는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말 고마워요. 박민주는 최도현과 그의 친구들에게로 몸을 돌렸고 그들은 천천히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들의 몸은 멍이 들었고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는 빽빽한 복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 나는 해치는 것을 즐기기 위해 사람들을 해치는 데 관심이 없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거야. 그 날들은 끝났어. 그는 최도현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그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너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나를 괴롭혀왔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결국 지루해져서 다른 것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어. 그게 내 실수였어. 나는 오래전에 이걸 막았어야 했어. 최도현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졌고 상황의 현실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너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방역할 수 있었어? 나는 첫날부터 너희 셋을 모두 병원에 보낼 수 있었어. 박민주는 자랑이나 위협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통제 없는 힘은 폭력일 뿐이고 목적 없는 힘은 파괴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어. 하지만 그는 때로는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가르치셨어. 군중은 웅성거리고 있었고 학생들이 방금 목격한 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면서 휴대폰은 여전히 녹화하고 있었다. 그들이 모두 무시하고 조롱하고 동정했던 조용한 뚱뚱한 아이 박민주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학교에서 가장 두려운 3명의 괴롭히는 사람들을 완전히 해체했다. 어떻게 여전히 바닥에 누워 멍든 갈비뼈를 어루만지던 서태준이 물었다. 역도. 박민주는 간단하게 말했다. 스트롱맨 훈련, 아버지의 올림픽 수준 코칭, 예외 없이 매일 5년 동안 헌신적인 훈련. 너희들이 놀려대던 그 모든 체중, 대부분은 너희들이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았던 근육으로 드러났어. 그는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군중을 둘러보았다. 나는 너희들 중 일부가 최도현의 농담을 비웃고
그의 소문을 퍼뜨리고 그가 나를 굴욕시킬 때 비디오를 녹화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멈춰. 모든 것이 이제 멈춰. 김현숙 선생님이 마침내 나타나 굳은 표정으로 군중을 해치고 밀고 들어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모두가 모여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현숙 선생님. 박민주는 정중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결된 오해일 뿐이에요. 최도현은 입을 열었지만 김민석은 그의 팔을 잡고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이것이 교장실로 가면 비디오 증거가 그들을 공격자로 명확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박민주는 자신을 방어하고 토미를 보호했을 뿐이다. 그는 주먹을 날리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정말이니 최도현? 김현숙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좁히며 물었다. 최도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냥 오해예요. 좋아. 그럼 모두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해. 어서들 가. 군중이 천천히 흩어지자 최도현은 조심스럽게 박민준에게 다가갔고 그의 이전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다. 저기, 나는 몰랐어. 네가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야. 박민준은 꾸준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너는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네 자신의 오락을 위해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어. 그것은 내에 대한 것보다 너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줘. 최도현의 얼굴은 진정한 수치심으로 붉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결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박민주는 한동안 그를 연구했고 쿼터백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일 수도 있는 무언가를 보았다. 증명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학교에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많아. 너는 그들을 표적으로 삼는 대신 너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할 수 있어. 최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게. 약속할게. 다음 몇 주 동안 제퍼슨 고등학교 전체의 역동성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최도현은 그의 말에 따라 자신의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박해하기보다는 보호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급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단호하게 개입했다. 서태준과 김민석이 이전의 잔인한 습관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막았다. 박민주는 자신이 결코 예상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이상한 새로운 입장에 놓였다. 몇 달 동안 그를 무시했던 학생들은 이제 복도에서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일부는 그의 훈련 요법에 대해 물었고 다른 사람들은 단순히 그가 학교에서 가장 큰 괴롭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린 날의 전설과 관련되고 싶어 했다. 이전에 그를 간과했던 교사들은 이제 존경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인정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박민준 자신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복도를 걸을 때 어깨를 움츠리지 않았고 더 이상 반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체육교사의 열렬한 허락에 웨이트룸은 그의 공식적인 영역이 되었다. 그는 방과 후 근력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술을 가르치고 근육과 함께 자신감을 키우도록 도왔다. 토미 김은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헌신적인 학생이었고 수줍음이 많은 신입생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개인적인 승리보다 더 큰 만족감을 주었다. 모든 것을 바꾼 대결 이후 3개월 후 최도현은 구내 식당에서 박민준에게 다가왔다. 쿼터백은 긴장한 듯 첫날 신입생처럼 쟁반을 만지작거렸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최도현은 불확실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준은 맞은편의 빈 의자를 가리켰다. 자유국가잖아. 최도현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은 다음 이전의 오만함의 흔적이 없는 눈으로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고마워하고 싶어서요. 뭐에 대해서? 나를 쉽게 파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괴하지 않아서, 내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기회를 줘서. 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아질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괴롭히는 사람도, 특히 괴롭히는 사람도. 지금 대학에 지원하고 있어요. 최도현은 힘을 얻으며 말했다. 진정한 리더십과 다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에세이를 쓰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잘 됐네. 박민주는 말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최도현은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가 테이블 가장자리에 멈춰 섰다. 있잖아요. 나는 항상 당신이 왜 전에 방역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그냥 겁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민주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얼굴 전체를 변화시키는 표정이었다. 때로는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이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때로는 너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싸워야 해. 최도현이 떠나자 박민주는 그를 이 지점까지 데려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언제 억제해야 하고 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언제 견뎌야 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언제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언제 힘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7개월 전에 제퍼슨 고등학교에 들어온 수줍고 과체중인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그는 그 이상으로 진화했다. 연민 없는 힘은 무의미하지만 행동할 수 없는 연민은 때때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젊은이였다. 박민주는 자신의 균형을 찾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켰다.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관자들은 침묵이 공모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박민주는 괴롭히는 사람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민준이 방역한 날의 이야기는 제퍼슨 고등학교에서 전설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훈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교훈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성인 생활로 나아간 후에도 기억되고 다시 이야기될 것이고,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